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You think about how many times I fell. I learned.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가 조성해놓은 프레임 안에서 속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영화 매트릭스처럼 말이죠. 이제 모델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Knew you could be the new beginning. My heavy heart is broken.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합.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합.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Waking up.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유어앱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유어앱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유어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물공장주이십니다. 모델링 이론의 창시자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간 빨리 갑니다. 또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또 얼마 있으면 휴식 추석 연휴가 연휴, 뭐 네. 열 며칠이라고 그러죠? 열흘. 하루인가? 열흘. 열흘. 네네. 맨날 노시니까 잘 감각이 없으시죠. 그 교수님은 추석 음식 중에서 보통 네. 어떤 음식이 가장 좋으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잡채를 좋아해요. 아, 잡채?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오래 사시겠네요, 일단. 우리 큰 누님이 시집 갈 때 그 음. 음식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잡채를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외숙모님이 이제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잡채를 네. 묻혀놨는데 따끈따끈하게 김이 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고기도 들어있고 네, 뭐 시금치도 있고 그 좋은 게 맛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 이렇게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후에도 계속 이 추석 되면 이게 명절이나 아니면 네. 잔치 이런 때면은 잡채를 찾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하고 다음에 혹시 만날 일이 있으면은 밖에서 잡채를 위주로. 네. 잡채 덮밥. 네네. 잡채덮밥 좋네요. 잡채밥. 그 추석 때는 우리가 보통 송편 많이들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근데 송편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맛있는데 이게 많이 양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남으면 냉동실로 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렌즈에 돌려 그쵸. 먹는다고 네. 하고 아마 대부분의 가정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좋고 또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네? 이걸 버리자니 뭐 그렇고 이런 것들이 비단 송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 것들이 그렇죠. 있지 않은가. 예. 그런데 교수님의 모델링 이론은 늘 처음 딱 따끈따끈하게 쪄진 송편 같은
그런 생각이 아, 네 든다고 이제는 답변을 드리죠. 아부도 잘하시네. 무슨 얘기할지 모르셨었죠. 그 교수님하고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꼭 다짐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배운 거를 꼭 실천을 해보자. 그래야 더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모델링 이론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 모델링 이론은 그냥 말이 이론이지 그 이론을 이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심상 단계에서 멈추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면은 이거 만들 필요도 없었죠. 중요한 거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 이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당당한 사람이 되자. 이게 이 모델링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꿰뚫었다면 아주 그 아유 감사합니다. 관역을 뚫은 거예요, 사실. 아이고 교수님도 아부가 많이 늦었네요. 저한테는 아부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불꽃놀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얼마 전에 저의 이제 친한 페이스북 친구분께서 불꽃놀이를 이렇게 현장 생중계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꽃놀이를 보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불꽃놀이는 조금 다른 기억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 너무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무섭다라는 생각이 예. 그 눈을 감으니까 이 소리가 그 전쟁터에서 나는 그 폭탄 터지는 소리 뭐 이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예. 그래서 이게 불꽃놀이 하면 우리가 축제인데 그 그쵸. 소리만 놓고 보면은 지구 저편 어딘가에서는 그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종이 한 장 차이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리 생각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섭고에다가 프로그래밍 입력을 해서 저희 제섭고 브리핑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괜찮은 모델링이었나요? 그렇죠. 그게 그렇네요.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좋은 축하하는 자리에서 축포를 터뜨리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뭐 환희나 뭐 축하, 뭐 기쁨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쟁, 그 사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그 폭탄 터지는 소리, 그 폭죽 터지는 소리가 폭탄 터지는 소리로 들릴 거고 네. 거기에 대한 뭐 트라우마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섭고의 엔딩은 그거였어요. 네. 폭죽 그 불꽃놀이를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가 이제 제섭고의 엔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트라우마가 다 사라지고 폭죽 터지는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엔딩이었습니다. 그 네. 매우 창의적인 모델링을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모델링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 플랫랜드라는 그 만화도 좀 소개를 해주셨었고, 그러니까 이 수학에서는 이제 수학은 숫자가 이제 끊임이 없으니까 무한대니까 수학적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모델링의 차원은 계속 반복되고 또 확장될 수 있지만은 현실 세계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모델링은 어떤 누군가는 11차원까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보통 4차원 정도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만 구성되는 그런 것 5차원적인 것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아, 이게 이제 방송 들은 사람들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뭐 구체적으로 모델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개념이 좀 안 닿는다. 마음에 안 닿아왔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 그러니까 그걸 좀 종류별로 좀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아, 모델링의 종류? 그렇죠. 모델의 종류. 모델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건 유형별로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그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모델의 종류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앞서서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게 좀 너무 애매한 것 같다. 실질적으로 너무 이론적인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께서 교수님께 본인 고민을 좀 상담해보고 싶다는 그런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통해서 나의 고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있으시다고 예.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 괜찮으신가요? 예, 그럼요. 얼마든지. 네, 그럼 한번 오늘 최초로 청취자분과의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병식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염살롱 출연하시다가 이렇게 또 남의 네. 방송까지 침범을 하시는데 아, 네. 얼마나 그 야욕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또 친히 연락을 주시고. 교수님 그 방송 너무 잘 들어서 네. 저도 모델링을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연결을 한번 했습니다. 네. 아, 그렇게 뻥도 잘 치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시죠.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어떤 일로 전화 주셨어요? 그런데 왜 교수님하고 왜 폰팅 하시게?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모델링에 대한 좀 생소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내 인생 어떻게 좀 가치 있게 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네. 제가 모델링을 한번 받아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아, 이미 모델링 하고 계신데요. 이게 무슨 저기 청소년 고민 상담 이런 거 같아. 네, 뭐 받아보세요. 근데 교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네. 제가 지금 음악학원을 이제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사실 뭐 자신들의 그 재능을 좀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네. 또 동시에 그 재능이 뭐 본인 학생들 개인의 삶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막상 제가 이제 그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네.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진학 중심의 그런 진학 중심의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모델링 이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 뭔가를 생산해내면 그 상당한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네. 그게 우리 그 삶의 과정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학습하고 하는 것들이 그 시험을 보기 위한 뭐 진학을 위한 거 그리고 대학교 들어오면은 또 취업하기 위한 스펙 쌓기 위한 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의무처럼 모든 걸 이렇게 학습하고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네. 학습이 사실 즐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학습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네,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악 학원에 오는 학생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모델링 할 준비는 돼 있는 학생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모델링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소비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많죠. 남의 노래를 듣고 그거는 음악의 생산이 아니거든요. 음악의 소비죠. 근데 이제 학원을 온다는 얘기는 뭐 작곡을 배우든지 뭐 연주를 배우든지 뭔가 자기 표현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단 모델링할 마음의 자세는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뭐 진학이 중요한 문제긴 해요. 사실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에서 더 좋은 교수님들한테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 더 나아가서는 또 유학을 갔다 오면 또 해외파로 인정을 받아서 네. 또 다른 길이 열리곤 하거든요, 이 그렇죠. 업계가. 네. 근데 이제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음악을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네.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아, 네. 지금 뭐 잘 나가는 학원들은 대부분 뭐 진학 실적이라든지 진학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제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네. 상담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 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실 학원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맞아요.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리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게 네. 특히 이제 뭐 예체능 분야가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어느 부모치고 자손이 그러니까 자식이 그 예능이나 체육 분야 이런 쪽으로다가 전공하겠다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꺼려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워낙 본인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하니까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이게 사후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모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이제 그런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아마
그 학생들 본연의 어떤 그 순수한 그 음악에 대한 열정 네. 이 부분하고 그 네. 부모님들이 걱정이죠. 이제 이거 해가지고 과연 먹고 살겠나 네. 그런 걱정이 부모님들은 당연히 있을 거고 예술계통이라는 게 뭐 직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확률적으로 이렇게 그 자기 수입을 제대로 벌어가면서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통념이 아 이거는 정말 밥벌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이제 팽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그 욕구와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어떤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 이것 간의 갈등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서 이제 원장님이 상담을 해주시려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그 고민되실 것 같은 공감이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아이들 편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은 돈 나오는 부모님들이시니까 그분들한테도 뭐 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음악학원 원장이다. 그러면 뭐 중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학생들의 열정만 내세워서는 사실 내가 뭐 그 아이들의 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그거를 또 부모 입장만 들으면은 진짜 음악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가 되고 하나의 무슨 장사처럼 이렇게 변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간에서 그 타협점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음악하는 게 결코 그 아이의 미래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부모한테 설득시키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사실 제 모델링 이론을 좀 자세히 방송을 들으시면 이게 얼마나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인가. 그 다음에 그렇게 모델링을 즉 어떤 생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적으로 인물이 되고 위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해 주면은 그러면 부모님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늘 결론은 그거 같아요. 뭐 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잘 중재를 해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방송을 열심히 들어라. 좀 많은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방송 많이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방송을 쭉 들으시면 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구나 하는 그 키워드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건 장담합니다. 방송 열심히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주물공장에서 공장주께서 최초로 이제 그 청취자분하고 이제 전화 연결을 이제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연결을 했는데 뭐 그 원장님 가시기 전에 추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으로 뭐 하나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가세요. 네, 명절 또 뭐 잘 보내시고요.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네요. 그 조만간 이제 그 원장님하고 교수님하고 이제 오늘 또 다시 인사를 하셨으니까 그 세부적인 그 모델링 지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원장님이 교수님 모시고 소주 한 잔 사세요. 그럼 되겠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그 전화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 수집을 좀 해서 그 음악 쪽에서 모델링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 제가 모아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와 좋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 정병식 원장님하고 이제 최초의 그 청취자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왜 직접 대면해 보시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런 식의 방송 그 진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어떤 식? 많은 정병식? 네네. 머리도 빨리 돌아가네. 네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청취자가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하고
그럼 저도 자꾸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 좋은 진행 방식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질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신철 교수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강신철 교수님 제자분들 있으면요 전화 주십시오. 제가 음성 변조해 드릴 테니까 네 신원 안 밝힐 테니까 네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비리 제보 이런 거 환영합니다. 아니 뭐 심지어는 네. 제 과목을 듣고 있는 전국의 그 사이버 그 강의 학생들 한 200 전부 합치면 한 300명 되겠네요. 그 학생들이 과제 풀다가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럼 정답 알려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신 방송 네. 이제 종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모델의 종류다. 모델의 종류. 얼핏 들으면 뭐 패션 모델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떤 종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류를 얘기하려면 그 어떤 분류 기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종류를 그러니까 분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에 따라서 다양한 그 분류 기준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 첫 번째가 그 주체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구나. 네. 어떤 측면을 보느냐.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매체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네. 이렇게 표현하는 수단이 한 뭐 8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 매체에 따라서도 모델을 분류할 수 있겠다.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인간이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아주 원시인들은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뇌가 이제 커지면서 이 인지 능력이 사람이 이제 커지면서 여유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과 달리 인간은 즐기는 동물이에요. 그 호모 뭐 루덴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는 인간 이런 의미가 있듯이 사람들은 실제 실용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거 그다음에 생존과 번식 이런 생물학적 욕구와는 별개로 여유를 즐기고 자기 자신이 그냥 만족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모델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예술가들이 하는 모델들이죠. 생존보다는 만족? 뭐. 그 정신적 만족, 순수하게 아무런 뭐 이유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생존에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즐긴단 말이에요. 그 도박이 대표적인 예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말씀 들으면서 네. 성관계, 인간의 성관계. 그러니까 성관계도 보통 사실은 동물들은 종족 번식이 더 종족 앞선다고 번식의 하는데,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인간 같은 심지어는 경우는 그렇죠. 피임을 하면서 생존에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도 쾌락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위한 횟수보다는 쾌락을 위한 횟수가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인간 같은 그런 경우는 동물이 사람 말고 뭐 한둘이 있대요 또. 아 그래요? 네, 원숭이도 약간 그런 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하여튼 그런 그 목적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도 모델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델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걸쳐서 모델링이 일어나는 경우.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영화 제작을 할 때 시나리오를 그 희곡을 쓰는 모델링이 있고 그다음에 그 희곡을 또 객체로 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모델링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2단계로 일어나는 거죠. 뭐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건축할 때 네. 설계 도면을 할 때는 그래픽 모델링을 하지만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물질 모델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계별로 모델링이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도 모델을 분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하나는 그 주체의 관점, 그러니까 모델링을 그렇죠. 수행하는 그 주체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는 매체,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뭐 언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수학이나 수학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예.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는 생존을 위한 걸 수도 있지만은 어떤 즐기기 위한 그러니까 목적에 그렇죠. 따라 가지고 순수한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델링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단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 다양한 모델들이 네.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안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예. 좀 들어가 보죠. 네.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모델링을 분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교과서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유명한 게 61년에 나온 그 MIT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라는 책이 있어요.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 네, 산업 역학, 동학 뭐 이런 책인데 거기에 이제 모델 분류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측면, 사물의 어떤 측면을 보고 모델링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분류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명사를 모델링 하느냐, 동사를 모델링 하느냐. 명사를 모델링, 동사를 모델링 어렵습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물의 명칭, 이렇게 사물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식의 모델링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 사물의 그 실체를 갖다가 묘사하는 네. 거죠. 또 하나는 과정, 이 동사라고 하는 건 움직임이니까 네. 변화하는 과정을 모델링하는.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모델링하는 거를 이제 동적 모델링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정지되어 있는 어떤 사물을 묘사하는 모델링은 정적인 모델링. 아,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밥을 먹는다인데 나는 밥을 먹는다. 이거는 그 명사의 그렇죠. 중점을 둔 거고. 밥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밥이 어떻다, 그렇죠. 뭐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러는 거는 다 그러니까 명사에 대한 모델링. 근데 나는 밥을 먹는단 말이야라고 할 때는 먹는다는 행위에 그렇죠. 대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동적 모델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델링 할 때 그 돈이 얼마나 있나, 회사에 무슨 그 생산 설비가 뭐가 있나, 아니면 그 안에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건 다 정적인 거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를 다 묘사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판매하는가, 이 과정,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네. 이런 거를 모델링하면 그건 이제 동적인 모델링이 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가 그 체육과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한다면 거기에 있는 무슨 덤벨, 뭐 역기, 뭐 이런 운동 기구들을 하나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그거 설치하는 과정, 뭐 설치해 놓은 거, 이런 네. 물건을 이렇게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거를 뭐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정적인 모델링이 되겠죠. 근데 운동 그 뭐 학습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트레이닝 받는 과정, 이런 거를, 아니면 뭐 춤을 추는 과정, 또 뭐 테니스를 하면은 운동을 하면서 그 선수가 움직이는 동작을 쭉 추적하면서 만약에 모델링을 한다. 네. 그러니까 동상을 찍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건 이제 동적인 모델링이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테니스예요?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생각이 글쎄 나셨나 봐요. 이게 네. 이게 우리가 오염이 돼요. 네. 그죠? 하고 많은 스포츠 중에 네. 그러니까 그 골프도 할 수 있었는데 네. 하필이면 그- 테니스 막 그 영상이 나오고 네. 어느 분이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네. 기무사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이제 주체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는 정적인 거, 뭐랄까 하나의 뭐 그 대상물을 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있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행위를 하는 그 과정, 이런 건 동적인 그런 그렇죠. 모델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확정을 하면은 동적이면서도 이게 어떤 그 비례 관계, 그걸 우리가 보통 선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선형. 그러니까 A가 변하면 B도 따라 변한다. 이런 게 이제 선형 관계거든요. 이게 네. 정비례 관계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사물이 변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좌충우돌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지만 뭔가를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 나가는 과정. 이걸 이제 비선형이다, 그리고 또 뭐 커브, 이렇게 곡선을 그리잖아요. 네. 이런 건 선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가 아니죠. 그런 관계로 사물이 변하는 상태를 모델링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동적 모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동적인 모델과 정적인 모델을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누기도 하고, 다시 또 그 선형 비선형을 이제 안정 모델과 불안정 모델,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이게 네. 이제 포레스터 교수가 모델을 분류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안정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어떤 현상을 볼 때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에 그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볼 때 안정 모델이라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식이 움직여요. 그 아마 이렇게 주가 도표 신문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안정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전쟁이 난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디서 막 지진이 나가지고 그런 참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아니면 사기인 게 밝혀졌다. 그렇죠. 뭐 기업 주가 네. 뭐를 뭐 횡령을 해가지고 조작하고. 구속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이벤트, 어떤 이벤트성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주가가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마구 널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이제 기업 총수들이 보통 구속될 때 하는 얘기가 지금 급변하는 경제 위기에서 경영의 어떤 그런 탄력성을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측과 다르게 그분들이 구속이 되면 주가가 확 뛰더라고요. 우리나라만의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 그러니까 말이죠. 네. 원래는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 주가 찍었을 때가 뭐 최태원 회장께서 들어가 있을 때 삼성전자도 요즘에 좋습니다. 아주. 네, 그런 경우겠네요. 그러니까 계셔야 할 곳에 계셔야지 괜히 돌아다니면 주가 떨어지는 일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측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상태의 변화 이런 거를 모델링하는 거를 이제 불안정 모델이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관점에 의해서 모델을 분류하는 그런 기준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죠? 그게 잘 쉬워요. 목적이라는 게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그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생명체로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프로 선수들이 하는 그 운동 이것도 운동도 하나의 몸짓 모델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죠. 그렇지만 우리 조기 축구회 그 조기 축구에서 나가서 축구를 차는 것도 하나의 그 몸짓 모델링인데 축구는 차는 게 아니고 하는 겁니다. 네. 공을 차는 거죠. 네. 그런가요? 축구를 찬다, 야구를 친다 이런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축구를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도요. 테니스를 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 골프도 하는 거예요. 치는 게 아니고. 맞네. 네. 잘못 쓰이는 경우들이 많죠. 네. 한 수 배웠네요. 네. 나도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배워가네. 그러니까 아무튼 조기 축구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맞아. 축구의 목적과 프로 축구 선수들의 축구의 목적은 다르다. 똑같은 모델이지만 그 목적이 다른 거죠. 네. 하나는 그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용적인 목적으로, 하나는 그냥 순수하게 자기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델을 두 가지 관점으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에 따라서는. 또 하나가 뭐였죠? 매체에 따라서. 네. 네. 내가 얘기해 놓고 묻네.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매체 뭐 지난주에 매체 강의도 어디 가서 했는데 백북스에서 매체 종류는 사실 거의 무한해요. 갈수록 매체는 종류가 늘어나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크게 분류하면은 이제 제가 소개한 거는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8가지 매체에 따라서도 모델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발전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나온 게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발전한 게 음악, 그 연주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목적하고 결부를 시키면은 소리 모델이 순수하게 자기가 그냥 기타 연주하거나 뭐 노래방 가서 그 노래하는 거나 이것도 다 그 소리 모델링인데 그거는 순수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수들이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 돈 벌려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노래방에서도 누구 꼬시려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도. 근데 그것도 목적이 있는 거네. 네. 그렇죠. 번식을 위해서. 네. 무궁무진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발전한 것이 몸짓, 그죠? 제스처. 이게 이제 발전을 해서 운동이 되고 무용이 되고 판토마임이 되고 한 건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순수 목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춤출 수가 있죠. 그건 그냥 자기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어떤 실용적인 목적은 없죠. 그죠? 꼬시려고 주는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네. 요새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죠? 예,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물질, 그죠? 네, 물질 모델링을 할 때 건축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집 질 때는 좋아서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자기 건축 설계하고 집을 짓는 과정들 그 모델은 아마 이익을 벌기 위해서, 그죠? 수익을 위해서 할 거예요. 그렇죠. 뭐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건 내 집을 짓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각하는 사람들도 그냥 취미로, 제가 이제 그러는데 나무로 뭐 이렇게 깎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네. 그러는 거는 그 목각 뭐 이런 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순수 목적으로 자기 만족. 그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목수 이런 분들은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죠? 실용적인 자기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목수분들한테 항의 받으시면 어떡하려고요? 나는 항상 작업에 혼을 불어넣어 뭐 예전 윤호영 그 작가의 방망이 깎는 노인 그 스필드 있잖아요. 그런 분이 많으면 좋겠죠. 네, 그럼요. 네. 많으면 좋겠죠. 제가 이상하게 오늘 교수님 자꾸 태클 거는 것 같아. 아니야. 네. 그 나한테 생각할 기회를 줘서 고맙지.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네. 기억해요? 갑자기 꼭 들어오시니까 매체 그림. 그림. 네. 그림도 그렇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유치원에서 그림 그릴 때는 그야말로 뭐 얘들이 그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네. 재밌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음악학원 원장님 그것도 그 부모님들이 그걸 염려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취미로 재미삼아 음악하는 거는 오히려 부추기잖아요. 그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바이올린도 보내고 바이올린도 보내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첼로도 막상 이제 이 입시가 다가오면은 이제 이게 생존에 그 걱정이 되는 거지. 과연 얘가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아이를 이제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미대 안 가더라도 일반 학생들도 그러니까 미대 안 가는 학생들도 미술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능력을 우린 타고났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왜 그 자폐아들 네.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할 때 글이나 이제 말로 잘 못할 때 그 아이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교화된 교육 과정을 밟지 않아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본능적인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살려줘야 되는데 너는 미대 안 갈 거니까 그림 그리지 마. 이렇게 막는 거는 난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리하고 있으니까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림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도 실용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나머지 4개의 매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 그래 글이나 네. 글도 지금 우리 그 일기 쓰고 하는 거는 뭐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팔 것도 아니고. 그 원래 녹취록 만들어 갖고 나중에 제보하려고.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것도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끄적끄적 거리는 것들은 글도 그렇고 말도 자기 좋아서 이렇게 뭐 독백도 하고 시도 낭송하고 할 수 있고.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 사실 저번에 우리 코딩 교육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코딩이 그렇게 자기 그 만족을 위해서 하는 애들이 의외로 지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그걸 정규 과목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다 의무화되니까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를 뭐 입시에 써먹으려고 시험 보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뭐 프로그래밍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용적인 목적으로다가 이게 모델링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흥미도 떨어지고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이 오히려 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제발 그 고정관념으로다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았으면 하는 또 얘기가 또 그쪽으로 가네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도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그 관련된 글을 네. 좀 쓰신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제가 뵙는 분들마다 물어봐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러면은 다들 대답을 잘 못해요. 말은 많이 하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한번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아주 유행어처럼 돼버리고 막 그 지난 선거에서는 그 모든 후보들이 그게 하나의 토론 주제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후보 공약으로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할 정도로 지금 그 후에 하는 후속 행보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제대로 뭔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쓰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이제 방송에 정 PD 엮인 사람의 이제 김동섭 대전시의원이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분이 대전시의회에서 4차 산업특별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맞아.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네. 대전시가 4차 산업도시 네, 특별시를 네. 선포했거든. 그러니까 남이 시켜준 게 아니라 대전이 그냥 스스로 선포한 건데요. 네. 이게 그 특별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특별하길래 특별히 2번 붙냐.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김동섭 의원님 대답은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다 연결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건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역시 그러니까 그 이거를 딱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을 제가 아직 못 만났어요. 교수님은 한번 짧게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그 논문이나 책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산업혁명의 1세대가 그 증기기관 네. 이런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있죠. 네. 그러니까 수작업이나 이렇게 몸으로 하던 그 일을 기계가 하게 시작한 거. 그게 이제 1차 산업혁명. 그건 진짜 혁명이죠.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그 이제 2차 산업혁명을 전기. 전기라고 하는 것이 산업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부터 옛날에 수작업으로 움직이던 기계들 아니면 그러니까 석유나 이런 오일 이런 걸로다가 작동되던 기관들이 전기차가 생기는 거죠. 지금 네. 차도 이제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지금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기라는 새로운 에너지가 등장을 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것도 약간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효율 면에서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차가 뭐냐면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정보화, 이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산업에 적용됨으로써 이제 뭐 자동 제어하는 어떤 기계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뭐 로보트, 그다음에 IoT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드론 뭐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런 다 사실 보면은 이게 기계와 소프트웨어의 합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에 언급됐던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로보트나 이 인공지능을 거기서 내세우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56년에 학회가 생겼고 이미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게 산업에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로보트는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산업 현장 가보면은 이거 로보트가 차 만드는 거 뭐 그냥 흔하게 보잖아요. 이미 산업 현장에서 다 쓰이고 있고 그게 조금 더 지능화되고 한다 뿐인데 그걸 과연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혁명이라고 하기에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던 4차 산업혁명하고는 조금 약간의 간극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네.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그 유형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산업이었다라면은 앞으로는 무형의 것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텐츠 네. 예, 그런 것들이 무형과 유형이 어떻게 결합돼서 또 다른 무형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게 4차 산업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 아직도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그 슈왑인가요? 그 사람이 정의한 지금 산업혁명의 그러니까 나누는 단계들. 기준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기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그 4차 산업혁명을 갖다 들이댈 때 하는 얘기들하고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다시 모델링으로 돌아와서 그 이제 뭐 매체에 따른 모델링 종류도 말씀해 주셨고 목적에 따른 거 그리고 주체 관점에 따른 거 예.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실 게 단계별 네네 네. 그거를 말씀 주시면 그래서 됩니다. 뭐 이미 여러 우리가 사례를 들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히 이제 복잡한 어떤 모델링을 할 때는 한 단계로 끝나기보다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 제작도 아까 얘기를 했고 건축 얘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연극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바로 연극을 기획해서 연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미리 이제 희곡 이런 거를 완성을 해가지고 작품이 완성된 거 이걸 1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본으로 해서 연극이 이제 상연되고 하죠. 네. 뭐 또 다른 예로 한다면은 이게 제 전공하고 좀 관련된 건데 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제 쬐끄만 뭐 프로그램 짤 때야 그냥 바로 프로그래밍 코드가 들어가죠. 코딩이 바로 들어가는데 이게 커다란 뭐 기업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반드시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계도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요. 도표,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네네. 많이 그려서 무슨 뭐 프로세스 모델도 하고 데이터 모델도 하고 뭐 인터페이스 모델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잔뜩 그려가지고 이걸 하나의 책자처럼 만들어서 설계도가 완성되면 그거가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그걸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프로그래머들이. 그런 식으로 2단계에 걸쳐서 일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땠나요? 혹시 맞고 들어오진 않았나요? 불안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태권도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씩씩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부터 겨루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까지 선수 출신인 저 김원호 원장이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국가라이프 상가 2층 태권도담. 팟캐스트를 듣고 문의하신다면 특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대전 042-471-4715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전화대기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태권도 상남자 김한호 관장이었습니다. 아참, 저희 태권도담에서는 MBC 방송과 함께하는 성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꼭 연락주세요. 네,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거 아세요? 저희 예전에 장미의 이름 그 책 소개했을 때 네. 그때는 설날 연휴 직전에 방송을 녹음했었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 또 추석 연휴 직전에 교수님하고 모델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명절 전문. 명절 네. 프리 명절. 그 명절 연휴 동안에 꼭 한번 그 많은 분들께서 방송을 좀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해주신 이 모델과 이 모델의 종류에 네. 대해서 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목적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단계도 여러 번에 거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좀 생각하면서 창의성을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의 키워드는 생각의 다양화.
생각의 다양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델링 이론 창시이자 주물 공장주이신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시고요. 다음 달에 더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추석 명절 잘 세세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저희 아는 것입니다의 아힘TV에서 제작한 파일럿 프로그램이죠. 내 친구의 당은 어디인가. 대전의 젊은 정치인 3인방, 대전의 삼김인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김태영 바른정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세환 국민의당 대전 서갑 지역위원장이 상대방의 정당에 놀러 갔었는데요. 내일은 김윤기 위원장이 나머지 두 분을 정의당 행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정의당 행사 뭔가 기대되시죠? 내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